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박주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서윤, 홍주연 작가의 더 해빙입니다. 수호 서재에서 만들었습니다. 작가 이서윤은 대한민국 상위 0.01%가 찾는 행운의 여신입니다. 세계 최대 출판 그룹 펭귄 랜덤하우스에서 선출간한 그녀의 책은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등 20여 개국에 판권이 수출되며 부와 행운의 법칙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은 사조와 관상에 능했던 할머니의 발견으로 7살 때 운명하게 입문했습니다. 할머니가 본 어린 손녀의 삶은 행운을 불러오는 운명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지원과 이서윤의 신념으로 주역과 명리학, 자미두수, 점성학 등 동서양의 운명학을 빠짐없이 익혔고 10만 건의 사례를 과학적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작가 홍주연. 기자로 일하던 시기 이서윤을 만났으며 10여 년 후에 기적적으로 다시 만나 그녀로부터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해빙을 배우고 실천한 뒤 이 책을 함께 집필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먼저 읽은 해외 독자들의 리뷰 중 일부입니다. 돈에 대한 불안이 사라졌다. 돈 때문에 내 가치를 낮게 평가하던 일도 없어졌다. 마인드가 바뀌자 놀랍게도 예상치 못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캐나다의 엘리사 샌더. 오디오북을 3번 반복해서 듣고 내 가족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추천했다. 위로와 통찰을 주고 동기를 불어넣어주는 책이다. 이탈리아의 파올로 포미트. 5월이면 나는 69세가 된다. 조금 더 일찍 서윤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미국의 그레이 버겟. 때로는 절망의 시기에 한 줄기의 희망이 비치 커다란 위안이 된다. 이 책은 나에게 그런 위안을 주었다. 이 책을 고른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호주의 고디타 고시. 부와 행운을 만나는 출발점은 마법의 감정, 해빙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이 성공 비결로 꼽았다는 운, 행운은 타고나는 것일까?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 부의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지금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대기업 창업주의 주요 경영인, 대형 투자자가 절체절명의 순간 찾는 사람 이서윤. 그들은 그녀에게 자문을 구한 뒤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는 인생의 퀀텀 점프를 이루어냈다. 오랜 성찰과 분석 끝에 밝힌 행운의 비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 집필한 한 권의 책, 마음가짐을 다듬으며 원하는 것을 얻는 놀라운 가르침이 이 책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중 일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빙. 서윤이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며 리듬감 있게 말했다.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 단어 그대로예요. 혹시 선문답인 걸까?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는 질문을 따라가야 하는 맞추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어쩌지? 서윤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리자 화려한 벨벳 커튼 뒤로 진한 코발트빛 호수가 보였다. 잠시 그 전경을 응시하던 서윤이 입을 열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돈이 있답니다. 물에 손을 담그면 시원한 감촉을 느낄 수 있듯 우리도 얼마든지 돈을 누리고 풍요를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해빙, 우리 안의 힘이죠. 그리고 해빙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더 많은 부를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문제의 그 단어에 집중해 보았다. 그럼 해빙이란 무엇인지요?
서윤은 다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잠시의 침묵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잔을 내려놓은 그녀가 이번에는 손을 들어 무언가를 가리켰다. 탁자에 놓여있는 내 휴대전화였다. 이 휴대전화 언제 사셨나요? 1년쯤 된 것 같아요. 신상이라고 해서 산 걸로 기억해요. 어리둥절했지만 나는 순순히 대화를 따라갔다. 그럼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이것을 살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 저 휴대전화 당시 가장 비싼 신제품 아니었던가? 저걸 사면서 어찌나 마음을 졸였던지 사실 처음 봤을 때는 확 마음이 당겼다. 저것만 쓰면 좀 더 스마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자연스레 좀 더 멋진 커리어 우먼처럼 보일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비싼 물건을 사도 될까? 더 싼 걸 사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한참을 고민한 끝에 카드를 긁었다. 그것도 6개월 할부로. 영수증이 출력되는 소리가 들리자 마음이 또다시 심란해졌다. 돈을 너무 많이 쓴 걸까?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후 카드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나는 자책하곤 했다. 쓸데없이 낭비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얼마일까 생각하고 너무 비싼 건 아닐까 고민하고 이걸 사도 될지 망설였죠. 막상 사고 나서는 죄책감과 후회로 괴로웠어요. 그렇게 긍정적인 감정들을 느끼지는 못하셨군요. 맞아요. 유쾌한 기분이 아니었어요. 합리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서윤이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지요? 여러 답이 있겠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이것이에요. 묻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았다. 물건을 사면 돈이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 사고 싶은 것을 참아야만 나에게 돈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쓰면서 동시에 있다는 걸 느끼라니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라는 말처럼 들렸다. 혼란스러워하는 나를 보고 서윤이 부드럽게 일러주었다. 자, 홍 기자님이 한 달에 10만 달러씩 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이 휴대전화를 산다고 해보죠. 이번에도 같은 기분일까요? 눈을 감고 통장에 거액이 찍히는 장면을 그려보았다. 그 즉시 짜릿한 쾌감이 온몸에 지나가는 것 같았다.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잠시 후 휴대전화를 다시 봤을 때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느낌이 180도로 달라진 것이다. 비싸게만 보이던 그 전화기가 이제는 만만하게 느껴졌다. 이건 뭐 전혀 부담이 안 되네. 기분 좋게 사도 되겠어. 돈이 충분한데 뭐 어때? 여기까지 생각하고 빠르게 대답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해빙의 느낌이 이런 걸까요?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서윤이 눈을 반짝이며 몸을 바짝 기울였다. 내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표정이었다. 월급이 충분히 많다고 상상하자 휴대전화를 사는 것이 즐겁게 느껴져요. 계속 돈이 들어올 테니 걱정할 것도 없겠지요. 핸드폰이 돈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걸요.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활기차게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기분 좋은 느낌. 원하는 것과 교환할 만한 돈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느낌이죠. 기자 시절 경영인이나 부자들을 만나 인터뷰할 기회가 많았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냐는 질문에 그들은 뻔한 답을 알려주곤 했다. 운이 좋았다. 시장의 기회를 잘 포착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난 덕이다. 사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었고 핵심을 숨기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다. 그렇다고 질문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하지만 서윤은 그 모두와 달랐다. 마치 나만의 구루가 된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쏟고 있었다. 내 마음을 살피며 세심하게 질문을 골랐고 내가 잘 따라오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이었다. 부자들이 그토록 서윤을 따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걸까?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 들으면 들을수록 빨리 해빙을 해보고 싶었다. 엉덩이가 들썩이고 온몸이 근질거릴 정도였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남아 있었다. 해빙의 효과를 볼 때까지 얼마만큼 기다려야 할까? 만약 몇 년씩이나 걸리면 어쩌지? 빠른 변화가 찾아오지 않아도 내가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다. 다른 사람 앞이라면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을 것이다. 괜히 말했다가 성급하고 속물로 보일까봐 걱정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쩐지 서윤 앞에서 나는 있는 그대로 솔직해질 수 있었다. 서윤과 대화하며 심리학 시간에 배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생각났다. 상담할 때 상대의 감정이나 생각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서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꼭 그랬다. 어떤 평가나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나를 존중했고 항상 내 생각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녀가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대한다는 것도, 그녀의 위엄과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도. 훗날 서윤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다. 해빙의 비밀을 저에게 알리신 이유가 무엇일지요? 주변에 훌륭한 작가나 기자, 출판인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사람의 마음을 올리는 것은 순수한 영혼과 에너지랍니다. 그 사람의 지위나 스펙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홍 기자님은 귀인을 만나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었어요. 귀인을 믿고 진심으로 따를 수 있는 순수함이지요. 원래 대화로 돌아가면 내 질문을 듣고 서윤이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럼요, 몇 년씩 기다릴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부길로 이끌어준 경험치를 봤을 때 그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이면 해빙의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렇게나 빨리요? 좋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다니.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성인의 뇌가 기존의 시냅스 연결을 끊고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데 14에서 21일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 기간 동안 해빙은 기존 감정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새로운 감정의 신경망을 형성해 주죠. 그 작업이 마무리되면 우리 주위로 즐거운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인터뷰를 하고 돌아와서 뉴런과 시냅스에 대해 더 찾아보았다.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뉴런을 통해 뇌로 전달된다. 이때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을 담당하는 것이 시냅스이다. 길에 비유하면 뉴런이 도로, 시냅스가 교차로인 셈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돈을 쓸 때마다 불안을 느낀다고 가정해보자. 돈이란 정보가 뇌에 감지되면 크리스마스 전구의 불이 하나씩 켜지듯 뉴런이 시냅스를 거쳐 그 정보를 불안에 전달하게 된다. 뉴런은 함께 활성화되고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말도 있듯이 그간 학자들은 성장기가 지나면 신경세포와 시냅스 사이에 놓인 연결이 고착된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다. 이 연결이 평생에 걸쳐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훈련을 한다면 특정 경험과 이어진 우리의 감정 또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신 내 연구까지 참고하자 놀라운 결론이 나왔다. 해병을 계속하면 돈을 쓰는 그 순간 불안 대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서윤도 말하지 않았던가 뇌의 패턴을 바꾸고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해빙이라고. 그럼 지긋지긋한 돈 걱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지. 생각보다 빨리 부자가 될지도 몰라. 생각할수록 빨리 해빙을 시작하고 싶어졌다. 나도 모르게 내 얼굴에 설렘이 가득했는지 서윤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마시멜로 이야기란 책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오늘 주어진 마시멜로를 안 먹어야 나중에 더 많은 걸 얻는다는 내용이지요. 그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읽고 조금 갸우뚱했어요. 모든 좋은 일 앞에는 반드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같아서요.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하고 싶은 걸 참을 필요가 없어요. 마시멜로는 하루에 하나가 아니니까요. 서윤우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우리는 마시멜로 개수를 늘릴 힘을 갖고 있어요. 오늘 주어진 한계를 감사하고 기쁘게 즐긴다면 내일은 그 개수를 2배로 늘릴 수 있죠. 그럼 성공하기 위해 꼭 인내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감정의 힘. 내 앞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듯 했다. 풍요의 열쇠가 바로 감정이라니. 그토록 찾아 헤맸던 파랑새가 내 가슴 속에 있었다는 말 아닌가? 그 말은 물려받은 재산이나 천재적 두뇌, 엄청난 기술력이나 뛰어난 아이디어가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물어보았다. 어떤 감정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서윤은 평온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한 단어 한 단어 새기듯 말해주었다. 지금 홍 기자님의 마음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내가 느끼는 것에 대해 누군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 도대체 얼마만인지. 사실 나에게 감정이란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누구는 정글, 누구는 전쟁터라고 말하는 세상이다. 감정에 휘둘릴수록 경쟁에서 더 불리해질 것 같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일부러 외면했고, 그럴수록 내 감정도 점점 로봇처럼 무뎌져 갔다. 이런 내가 낯설게 느껴진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다. 분명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데 눈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내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침착하기만 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침울해졌다. 지금껏 감정은 억눌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잃고 나서 슬픔에 빠져들지 못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죠. 돌이켜보니 잘못된 믿음이었나 봐요. 서윤이 나를 위로하듯 말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생존을 위해 매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성만이 이 세상을 헤쳐나갈 무기라고 세뇌당하고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가면을 쓰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 더 높은 곳으로 끌어줄 열쇠는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답이 바로 감정이거든요. 감정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 우주에게 선물 받은 에너지예요. 설명을 듣자 궁금한 것들이 계속 떠올랐다. 제가 감정의 힘에 대해 잘 몰랐었나 봐요. 그건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것인지요? 내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서윤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다. 양자 물리학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윤의 말을 듣고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해 추가로 더 공부해 보았다. 일부 양자 물리학자들에 따르면 물질은 견고한 것이 아니라 파동이나 입자로 존재하는 것이다. 물질이란 해당 위치에 그것이 있을 확률일 뿐 그 자리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것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지 결정하는 것도 관찰자인 우리 자신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 물질이 빚어지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눈앞의 세상이 바뀌게 된다. 하지만 서윤과 대화를 나눌 때는 이런 내용을 알기 전이었다. 그래서 그냥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용어는 들어봤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서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살짝 들어 올렸다. 물이 반쯤 담긴 투명한 컵이었다. 홍 기자님, 이 물컵이 과연 여기에 존재할까요? 물컵이 그 자리에 있는 걸로 보이지만요. 그 다음은 점점 자신이 없어져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작아졌다. 기존의 물리학 시각으로 보면 홍 기자님과 컵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런데 양자 물리학에서 보면 컵의 위치는 홍 기자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있다고 인식하기에 존재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물질의 위치는 그곳에 존재할 확률적 분포예요. 설명을 되새기며 천천히 짚어보았다. 인식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면 생각이 물질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일까요? 잘 이해했다는 듯 서윤은 고개를 끄덕인 후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쿠키를 집어들었다. 초코칩과 얇은 아몬드가 박힌 과자였다. 홍 기자님, 쿠키 만들어 보셨어요? 나도 한 개를 집어보았다. 구워진 지 얼마 안 되었는지 쿠키가 손 안에서 말랑거렸다. 네, 베이킹 좋아해요. 주말이면 아이와 함께 쿠키를 만들거든요. 과자가 노릇노릇하게 익는 것을 보면 왠지 흐뭇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쿠키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손으로 직접 주무르는 반죽을 생생하게 느껴보세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았다. 부드러운 밀가루 반죽이 내 손에 만져지는 듯 했다. 반죽을 조금씩 떼내어 아이와 함께 동그라미도 빚고 하트 모양도 만들었다.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귓가에 퍼지는 듯 했다.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져갔다. 내 얼굴을 보고 그녀 역시 흐뭇해하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처럼 다시 대화를 이끌어갔다. 우리의 미래는 밀가루 반죽과 같아요. 다양한 가능성으로 존재하죠. 우리가 관찰하고 인식하고 느끼는 에너지가 반죽의 모양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반죽이 굳으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죠. 다시 말해 쿠키를 어떤 모양으로 빚고 구워낼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아, 알겠어요. 그 감정이 바로 해빙이군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기쁜 말이에요. 해빙을 하면 풍요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맞췄어요.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스스로 바꿔갈 수 있어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존재니까요. 감정이란 무기의 사용법을 제대로 익히기만 한다면 말이죠. 아무리 애써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편안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 잘 알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마음 관리가 항상 수월하지는 않았어요.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이 없던 시기도 있었고요. 막상 그런 상황에 처하면 마음을 통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구루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래도 마음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엄청난 부자들의 자문에 응하던 그녀가 평범한 내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계속 물어보았다. 해빙 신호등을 써보지도 못하고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공과금과 세금, 집세, 아이 학원비. 이렇게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는 것들이요. 이런 돈들이 훅 나가버리면 갑자기 너무 불안해져요. 아무리 애써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질문을 하면서 얼마 전 신문에서 본 기사가 떠올랐다.
미국 전역에 거주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 설문 결과를 보면 그들도 단기적인 재정 문제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의 63%가 예상치 못한 $500의 비용을 낼 때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고 59%가 학자금 대출을 갚는 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괜찮은 직장을 구하지 못할까봐 염려된다고 한 사람이 78%,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두렵다고 말한 응답자는 전체의 74%였다. 그리고 설문 대상 중 79%가 은퇴한 뒤 돈이 부족할까봐 불안하다고 답했다. 차분하게 듣던 소윤이 아이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부드럽게 나를 바라보았다. 내 마음을 전적으로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마치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것처럼요. 지금 단기적인 재정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면 실컷 불안해하셔도 돼요. 다만 중요한 것은 불안에 빠져 목표를 이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자로 향하는 항해를 하고 있어요. 목표 지점은 당연히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죠. 항해하다 보면 때로는 배가 파도에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고 배멀리를 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러다 배가 난파하면 어쩌나 하고 불안에 굴복한다는 데 있어요. 배가 흔들리는 것도 항해의 일부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마음에서 몰아치는 폭풍우가 가라앉는 것 같았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나머지 잘 가고 있는 배의 방향을 갑자기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발버둥을 칠수록 배를 암초에 부딪히게 하고 풍랑에 휩쓸리게 할 뿐 원래의 목적지와는 점점 멀어지게 돼요. 온 마음을 다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불안이 냄새 없는 가스처럼 스며들어 나를 침몰시킨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에 나는 방송사에 지원했다. 가까스로 필기를 통과한 뒤 실기와 카메라 테스트를 받기로 한 날이었다. 리포트를 읽는 연습을 하는데 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되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실전에 들어갔을 때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말이라도 더듬으면 큰일인데 테스트 차례가 다가올수록 긴장감에 손과 발이 덜덜 떨려왔다. 내 이름이 호명되는 소리가 들리자 속이 메스꺼리고 심장이 조여오는 기분이었다. 스튜디오에 들어선 내 머리 위로 조명이 파바박 하고 켜졌다. 순간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다.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아무리 애써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원고를 읽기 시작했을 때 나는 첫 번째 문장에서 말을 더듬고 말았다. 으악, 벌써 실수하다니.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미 불안이 나를 삼켜버린 후였다. 나는 한 문장에 한 번꼴로 더듬거렸고 마지막 문장은 제대로 읽지도 못했다. 스튜디오에서 걸어나오는 나를 심사위원들이 비웃는 것만 같았다. 참담한 기분이었다. 그 후 그 경험은 나에게 트라우마가 되었다. 마이크만 보여도 온몸이 덜덜 떨려왔기 때문이다. 다시 도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들었다. 결국 TV에서 세상에 소식을 전달하는 기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접어야만 했다. 낙방한 경험을 말하며 기분이 가라앉으려는 찰나 소윤이 탁자 위에 놓인 내 손을 살짝 두드려 주었다. 그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불안해하셔도 괜찮아요.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불안과 긴장은 암같이 도려내야 할 종양이 아니에요. 그건 선사시대부터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서 인류가 본능적으로 키워온 방어체계일 뿐이에요. 그녀의 설명이 이어졌다. 지금 흔들린다 해도 우리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요. 여전히 안전해요. 불안을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지요. 마음이 실컷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내도록 두고 영혼이 이끄는 대로 편안함을 따라 행동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행운을 끌어올 수 있어요. 조금 흔들린다 해도 괜찮다는 말이었다. 쇠윤의 말을 듣자 크게 안심이 되었다. 불안해도 해빙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 아닌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면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신보다 타인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많아요. 여가 시간에도 TV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데 감정을 낭비하곤 하죠.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면 필요 이상의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기 쉬워져요. 아, 맞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목욕을 해도 좋고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해도 좋아요. 책을 보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도 좋고요. 오직 자신을 돌보는데 약간의 시간을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사실 나 역시 힘든 하루의 끝에 습관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곤 했다. 핸드폰 속에는 나보다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명품백과 구두에 값비싼 수입 패딩까지 갖춰 입은 친구, 이름도 못 들어본 태평양 섬에서 셀카를 찍어 올리는 동료, 아이들과 함께 해외에 나가 여유를 즐기는 다른 엄마들까지. 그런 모습을 볼수록 일과 육아에만 매달려 아둥바둥 살아가는 내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다. 되돌아보면 쓸데없이 불안과 질투에 휘말려 부정적인 에너지만 키운 셈이다. 고개를 끄덕이는 내 얼굴을 보고 서윤이 덧붙였다. 마치 운동과 휴식을 반복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 마음도 휴식을 통해 더 건강한 체질이 되는 법이거든요. 여러분도 이 책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